예, 둘째는 안 오니? 어찌된 일이야? 아, 지금 갑자기 병원에서 급한 일이 생겨서 아침에 급히 나갔어요. 일이 일찍 끝나면 여기로 온다고 했으니 기다려보세요. 매일 바쁘다고 그러고 언제 한번 온 적이 있었니? 아주 상전 났어, 상전. 이제는 하다 시아버지 칠순잔치도 안 나오는 거야? 죄송해요. 그런데 진짜 급한 일이에요. 제가 괜찮다고 했어요. 어머니도 좀 이해해주세요. 집사람이 워낙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서 그런 거잖아요. 의사 며느리 좋다고 하실 때는 언제고 다른 것도 아니고 바빠서 그런 거니 양해해주세요. 일찍 끝나면 올 거예요. 그러고 언제 한번 온 적이 있었어? 의사 며느리가 아니라 아주 상전이야, 상전. 예, 큰애야, 너 이리 와봐. 네, 어머니. 도련님 오셨어요? 넌 둘째가 안 온다는 거 알고 있었어? 아, 동서 안 왔어요? 몰랐어요. 갑자기 또 급한 환자가 생겼나 보죠. 네가 그렇게 물러 터지니까 둘째가 더 이렇게 막 나가는 거 아니냐? 너는 집에서 하는 것도 없고 능력도 없으면 집안이라도 잘 꾸려야 할 거 아니야? 이런 큰 행사 있을 때는 네가 미리미리 챙겼어야지. 내가 친척들 얼굴을 어떻게 보니? 며느리가 많은 것도 아니고 고작 2명인데 한 명은 아예 오지도 않고 한 명은 어디 내다 자랑할 곳이라고 눈을 씻고 봐도 없고. 너 둘째보다 못해서 말도 못하니? 하긴 뭐 잘난 게 있어야 말이라도 하지. 아유 짜증나. 의사 며느리 자랑 실컷 해놨는데 코빼기도 안 보이고. 너는 진짜 제대로 하는 게 하나도 없어. 마음에 드는 구석이 하나도 없단 말이다. 진짜 이 망신을 어떻게 해? 엄마, 형수님에게 왜 이래요? 이게 왜 형수님 탓이야? 아버지 칠순잔치 형수님이 전부 알아보시고 준비한 것도 전부 형수님이 다 했잖아. 나도 바쁘고 형도 바빠서 아무도 신경 못 쓴 거 알잖아. 내가 집사람 보고 여기 신경 쓰지 말고 일하러 가라고 했어. 화를 낼 거면 나에게 화를 내. 너에게 말해야 소용이 있어? 없잖아. 내 말은 귓등으로도 안 듣고. 이럴 때 형님이라는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냐. 네가 딱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를 잘했으면 둘째가 이러겠어? 안 그래? 너 대답해봐라. 내 말이 맞냐 틀리냐? 제가 부족했어요. 죄송해요, 어머니. 제가 나중에 동서에게 전화 한번 해볼게요. 아유 신경질나. 너 이거 잔치 준비 좀 했다고 생색낼 생각은 눈꼽만큼도 하지마. 네가 해야지. 그럼 이 준비를 누가 하니? 집에서 노는 네가 해야 하는 거 자식된 도리로 당연한 거야. 잔치랍시고 어디 이딴 곳에서 대충 준비한 주제 뭘 생색을 내려고 지 시동생에게 생색은? 다른 집 보면 칠수는 호텔에서 잘만 하던데 고작 이런 홀에서 하는 거 안 그래도 짜증난다. 내 칠순 때 이러면 내가 다 뒤집어 엎을 줄 알아. 어휴 진짜 성질 같아서는. 비켜! 시아버지 칠순잔치가 막 시작하려는 때 잔치가 열리는 홀 한쪽에서 시어머니는 저에게 화를 내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부터 이 잔치를 혼자 준비하느라 제대로 잠도 못 자고 그날도 새벽부터 일어나 뛰어다녔던 저는 먹먹한 마음으로 그냥 듣고만 있었습니다. 성질이 불같고 말을 거르지 않고 생각나는 대로 지르는 시어머니는 마구 고함을 지르며 성질을 부리다 저를 확 밀쳐버리고 손님들을 맞으러 가버렸죠. 저는 눈물이 나오려는 걸 꼭 참고 한복 치마를 꼭 쥐고 있었어요. 지치고 힘들어서 잔치고 뭐고 그냥 집으로 가고 싶다는 생각만 들더군요. 죄송해요, 형수님. 저희 어머니 이러는 거 한두 번도 아니니까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세요. 집사람에게는 제가 전화를 한번 해볼게요. 네, 그리고 웬만하면 오늘은 꼭 오라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세요. 오늘 같은 날은 자식들이 다 참석하는 게 예의이긴 하잖아요. 네, 죄송해요. 형수님 고생 많이 하셨는데 기분 푸세요. 오늘은 제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왜? 엄마가 또 뭐라고 했어? 너 또 혼자 왔냐? 그래서 엄마가 또 뭐라고 한마디 하셨구만. 야, 이런 날 혼자 오면 어떡하냐. 엄마가 성질 낼 만도 하네. 미안해, 형. 나 때문에 엄마가 형수님에게 화 많이 내셨어. 형이 위로 좀 해드려. 그랬어? 얼굴 풀어. 뭐 엄마가 이런 거 한두 번이야? 익숙해질 만도 한데 뭘 그래. 얼굴 풀어. 이제 손님들 들어오신다. 웃으면서 인사를 해야지. 그래, 나는 기분이 어찌 되어도 그냥 웃으면서 잘만 하면 만사 땡이지? 알았어, 웃을 기분은 아니지만 당신 부모님 위해서 잘 웃어볼게. 됐어? 남편 탓은 아니지만 위로는커녕 무신경한 말을 뱉어내는 그 사람에게 화가 나더군요. 저 역시 뾰족한 말을 내뱉고 그 자리를 피해버렸습니다. 그 인간 말 맞다나 손님들을 맞이해야 하고 또 안내해야 할 일들이 많은 것은 사실이었으니까요.
그렇게 정신없이 일을 하다 그날 하루가 다 지났습니다. 동서는 결국 그날 잔치가 끝날 때까지 나타나지 않았죠. 그러리라 예상은 했지만 솔직히 서운하기도 하고 속상하기도 하더군요. 동서가 집안 행사나 모임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시댁 6년 전. 어머니 생신 축하드려요. 오시느라 고생하셨죠? 얼른 앉으세요. 상 거의 다 차렸으니.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너는 우리가 오는 시간을 이야기했는데 아직 상을 차리고 있으면 어쩌니? 미리 다 차려놓고. 내가 왔을 때 딱 다 차려진 상에 앉으면 기분 좋잖아. 너는 진짜 왜 이렇게 센스가 없고. 살림도 안 늘어? 생일인데 시부모 보고 오라가라 하는 이야기나 하고. 왜 이러세요, 엄마? 둘째가 아직 어려서 가기 힘들다고 이야기하고 엄마도 알았다고 했잖아. 주말에 돌쟁이들 데리고 왔다 갔다 애도 힘들고 사실 나도 너무 힘들어. 이 사람도 애 보면서 음식한다고 고생 많이 했어. 그럼 시어머니 생일인데 음식 해야지. 그럼 안 하니? 작년에도 만삭이라고 못 내려온다고. 자네 집에서 하자고 하더니 이제는 매번 늙은 부모 보고 오라가라 하겠다. 그만해, 왜 이래? 애들이 큰애랑 갓난쟁이까지 데리고 그 총구석으로 왔다 갔다. 얼마나 힘들어. 집도 외풍도 심한데 시간도 많고 할 일도 없는 우리가 바람 쐰다 생각하고 이렇게 오면 되지. 나랑 간만에 드라이브도 하고 좋잖아. 음식도 이렇게 많이 차렸는데 좋은 소리는 못할 망정 사람이. 그나가 고생 많았다. 다음부터는 이러지 말고 그냥 밖에서 사 먹자. 내 생일부터는 그냥 식당이나 예약해. 나도 간만에 외식하는 거 좋다. 그게 무슨 소리야? 생일상을 밖에서 먹는 사람이 누가 있어? 우리가 자식이 없어? 며느리가 없어? 그런 소리 꺼내지도 마. 시어머니는 신경질적이고 이기적인 성격이었지만 시아버지는 따뜻하고 배려심이 깊은 성격이셨습니다. 하지만 워낙 시어머니 성격이 불같다 보니 시아버지가 꽉 붙잡혀 사셨죠. 그나마 다행이라면 남편이나 시동생은 시아버지 성격을 닮아 이해심이 깊은 편이라는 사실이었죠. 저 왔습니다. 어머니, 아버지 오셨어요? 와, 무슨 음식을 이렇게 많이 차리셨어요? 우리 이쁜 조카들은 자요? 네, 도련님 오셨어요. 어서 앉으세요. 왔니? 네 처는 왜 혼자야? 아, 죄송해요. 오늘 병원에서 급한 연락을 받아서 급히 병원 갔어요. 뭐? 병원 갔다고? 그래서 오늘 안 온다는 거야? 죄송해요. 응급 환자가 왔대요. 그래서 급하게 나가더라고요. 종종 이런 일이 있어요. 아이고 기가 막혀. 거기 병원은 의사가 걔 하나라니? 걔 아니면 수술할 의사가 없대? 진짜 죄송해요. 집사람도 정말 죄송하다고 그랬어요. 저랑 연애할 때도 그랬어요. 이 사람 수술을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많아서 어쩔 수가 없어요. 곧 찾아뵐게요. 아이고 결혼해서 첫 시어머니 생일인데 출근한다고 안 온다고? 기막혀. 그래 선생님이라 대단하신 분이니 내가 이해를 해드려야지. 응? 내가 뭐라고 그 대단하신 의사 며느리에게 생일 축하까지 바라겠니? 안 그래? 죄송해요, 어머니. 이거 받으세요. 저희가 선물 미리 사놨어요. 어머니가 계속 밍크 목도리 갖고 싶다고 하셨잖아요. 집사람이 어머니 선물 사라고 줬으니까 식사하시고 백화점 가요. 제가 목도리 아니라 코트로 우리 엄마 고급스러운 거 하나 장만해 드릴게. 네? 뭐 몸은 못 오고 돈으로 때우겠다 이거니? 이거 받고 입 다물어라 이거야? 이 사람이 왜 이래? 의사 며느리 들어왔다고 그렇게 좋아한 사람이 당신이었잖아. 의사가 돈을 잘 버는 게 왜겠어? 이렇게 밤낮 없이 일을 하니까 그런 거지. 섭섭해도 좀 이해해. 이런 화창한 휴일에도 출근해서 일하는 사람 마음도 좋겠어? 기분 좋게 넘어갑시다. 둘째 결혼하고 첫 생일인데. 아유 알았어요 알았어. 매일 나만 나쁜 사람이지. 앉아라. 얼른 밥이나 먹고 네 말대로 백화점이나 가보자. 시모의 환한 목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마조마했습니다. 제가 잘못을 한 것도 아닌데 말이죠. 그해 초에 결혼을 한 동서는 의사였습니다. 대학병원 내 작은 카페를 운영하시는 도련님과 오며 가며 안면을 트었다가 인연을 맺게 되어 결혼을 하게 되었죠. 처음 인사를 오던 날 시어머니는 둘째 며느리가 의사라는 소리를 듣고 얼마나 좋아하셨는지 모릅니다. 덕분에 대기업 남편을 두고 팔자 좋게 집에서 노는 능력 없는 큰 며느리가 되어 비교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참하고 얌전한 인상의 동서는 말이 별로 없는 편이었고 그보다 늘 바빠서 자주 볼 일이 없었죠. 도련님 역시 병원 내 카페뿐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여러 곳의 카페를 운영하는 중이었기 때문에 역시 얼굴을 보기 힘든 상황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그동안 저는 집안 모든 행사를 도맡아 하며 시모의 잔소리와 신경질을 받아내는 중이었어요. 어서 식사들 하세요. 도련님도 얼른 앉아서 식사하세요. 오늘 카페도 바쁘실 텐데. 식사하시고 얼른 가셔야 하시는 거 아니에요? 아, 괜찮아요. 오전은 별로 안 바빠서요. 오후에 들어가서 본다고 이야기해놨어요. 뭐? 카페 남에게 맡겨놓고 온 거야? 아이고, 지 마누라는 출근시켜놓고 너는 가게도 팽개치고. 진짜 잘 돌아간다, 잘 돌아가. 됐어, 얼른 밥만 먹고 가게 가봐. 괜찮아요. 엄마랑 백화점 갈 시간은 있어. 됐어. 사장이 가게 비우면 안 되는 거 몰라? 여기 노는 사람 있는데 왜 네가 힘들게 가? 노는 사람이 누가 있는데? 시모는 저를 턱끝으로 가리키더군요. 쟤 있잖아. 집에서 돈을 버니 뭘 하니? 너 나랑 백화점이나 가자. 이 사람 애들 보고 피곤해요. 제가 모시고 가서 우리 엄마 예쁜 거 사드릴게요. 나도 우리 엄마 선물 사드려야지. 됐어. 내일 출근해야 하는데 너도 집에서 좀 쉬어야지. 집에만 있는데 뭐 힘들 게 있어. 나도 애 다 키워봤다. 얼른 밥 먹고 후딱 갔다 오면 돼. 얼른 밥이나 먹어. 별로 먹을 것도 없다만. 에휴, 너는 갈비찜이 왜 이렇게 짜니? 결혼한 지 몇 년인데 아직도 간을 이렇게 못 맞춰. 잡채는 이렇게 하는 거 아니라고 내가 몇 번을 말해. 살림만 하면 좀 늘어야 할 거 아니니? 네가 누구처럼 돈을 잘 벌기를 해. 능력이 있어. 살림이라도 딱 부러지게 잘해야 할 거 아니야. 너는 동서랑 비교되면 부끄럽지도 않아? 늘 이런 식으로 저는 동서와 비교를 당하며 시어머니에게 온갖 타박을 들었습니다. 그건 동서의 탓이 아니었지만 집안 행사에 동서가 나타나지 않을 때마다 그 화가 괜히 저에게 집중되는 것 같아 저도 동서에게 빈정이 상하는 건 어쩔 수가 없더군요. 하지만 저를 더 마음 상하게 했던 건 동서의 태도였어요. 통화 6년 전. 동서, 나야. 잘 지내? 요즘도 많이 바쁘지? 네, 형님. 뭐 늘 똑같아요. 형님도 잘 지내고 계시죠? 저번에 상품권으로 어머니 선물 잘 사드렸지. 어머니가 많이 좋아하시더라고. 네, 안 그래도 그 이후에 어머니랑 통화했어요. 그런데 어쩐 일이세요? 죄송하지만 제가 곧 회의가 있어서요. 아니, 어머니가 그날 동서 안 와서 많이 섭섭해 하셨거든. 다른 게 아니라 다음 달에 어머니가 김장을 한다고 하셨어. 날짜를 곧 정할 것 같은데 동서 언제 시간 괜찮아? 어머니가 나보고 동서랑 상의해서 올 수 있는 시간으로 정하라고 하셨거든. 김장이요? 아, 다음 달 스케줄은 아직 안 나와서 제가 지금 말씀을 못 드려요. 그냥 일단 어머니랑 날을 잡으시면 제가 최대한 맞춰 볼게요. 아, 그럼 스케줄 나오면 그때 내가 다시 연락할까? 어머니가 동서 결혼하고 첫 김장이라 꼭 왔으면 좋겠다고 하셔서. 아, 네. 그래도 제가 워낙 불규칙해요. 꼭 갈 수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없어요. 그날 되어봐야 아는 거고 당일 되어서 갑자기 바뀔 수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확답을 드리기가 어려운데 제가 꼭 가야 해요? 저희 집에서 밥 먹는 날도 없고 김치도 친정엄마가 갖다 주셔서 별로 필요도 없는데 두 분이서 날짜 정해서 이야기해 주세요. 제가 최대한 노력은 해볼게요. 아니, 하루 정도 날짜 빼는 것도 어려워? 그렇진 않잖아. 어머니가 여러 번 말씀을 하셨어. 동서 바쁜 거야 알지. 그래도 중간에 있는 내 입장도 이해해줘. 나중에 스케줄 나오면 그때 다시 이야기하든지 해. 나도 곤란해. 아, 네. 그럼 스케줄 나오면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형님, 제가 지금 들어가 봐야 해서 제가 나중에 연락드릴게요. 그렇게 통화는 끝났습니다. 동서는 별로 시댁에 올 의지도 마음도 없어 보였죠. 워낙 바쁜 사람이라는 건 알지만 요즘 하루하루를 안 바쁘게 사는 사람이 있나요? 제가 집에서 살림한다고 모든 책임이 저에게만 돌아오는 것 같아 괜히 서럽고 기분까지 나쁘더군요. 무엇보다 동서는 별로 미안해하지도 그런 기색도 없었습니다. 약간은 사무적인 말투에 자신의 입장과 상황만 딱 설명하고 시간이 되면 하겠다는 투의 말이 너무나 서운했습니다. 왜 말로 천냥빛을 갚는다는 옛말도 있잖아요. 그저 말 한마디라도 못 가봐서 정말 죄송하다. 제가 형님에게 진심으로 죄송하게 생각한다. 이런 말만 했어도 그렇게까지 서운하고 얄미운 생각이 들지는 않았을 겁니다. 결국 그해 김장에도 동서는 오지 않았습니다. 아니, 오기는 했지만 김장이 다 끝나 저녁을 먹는 자리에 얼굴만 삐쭉 내비쳤죠. 시댁 6년 전. 어머님, 형님, 안녕하세요. 아주버님도 여기 계셨네요. 저 왔어요.
어머, 귀한 분 오셨구나. 너는 어쩌다 김장 다 해놓으니 이제야 오니? 정말 죄송해요. 갑자기 급한 환자가 있어서 회의가 잡혔거든요. 다른 과 선생님들이랑 전부 모여서 하는 회의라 도저히 빠질 수가 없어서 죄송해요. 이거 오다가 샀어요. 어머니랑 형님 고생하셨으니 이거라도 드시면서 차 한잔 하세요.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어머, 이거 유명한 케이크 아니니? 안 그래도 먹어보고 싶었는데 잘 됐다. 너 커피 좀 타봐. 뒷정리만 하면 되니까 좀 쉬어보자. 형님 오세요. 뒷정리는 제가 할게요. 됐어. 뒷정리는 일하던 사람이 해야 돼. 너 아직 우리 부엌에 뭐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잖아. 커피포트는 저기 있으니 커피는 탈 수 있겠지? 의사 며느리가 타주는 커피 좀 마셔보자. 어머, 케이크 어쩜 이리 예쁘고 고급스럽니? 확실히 물건 고르는 센스가 다르긴 달라. 김장이 끝난 뒤에야 온 동서는 그저 얼굴을 비췄다는 걸로 시어머니에게 칭찬을 받더군요. 둘이 커피를 마시며 케이크를 먹는 동안 저는 김장한 뒷정리를 했습니다. 어려운 일은 아니었지만 기분이 좋지 않더군요. 저는 그냥 식모가 된 기분이라 할까요? 시어머니는 힘든 일은 제가 하는 게 당연하다고 하셨어요. 의사처럼 힘들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하냐고 하면서 말입니다. 형님도 끝나셨으면 어서 오세요. 고생 정말 많으셨어요. 케이크도 얼른 드셔보세요. 힘들긴 뭐 겨우 1년에 한 번 하는 거 가지고 이렇게 해서 1년 내내 밥 해먹을 걱정 더는데 얼마나 좋니? 힘들기는 큰일하는 네가 힘들지. 너도 뭐 앉아서 얼른 맛봐라. 잠깐 쉬고 얼른 저녁 준비해야지. 수육 삶고 하려면 할 일이 많다. 네, 동서도 저녁 먹고 갈 거지? 도련님은 저녁 어떻게 하신대? 아, 저 저녁 못 먹고 가봐야 해요. 저녁에 다시 병원 들어가 봐야 해서. 그이도 저녁 시간에 바빠서 못 올 것 같은데 잘 모르겠어요. 봐서 연락드린다고 했어요. 이렇게 간다고? 저녁도 안 먹고? 네, 죄송해요. 잠깐 얼굴만 뵈려고 왔어요. 이거 어머니 김장도 해주시는데 죄송해서 가져왔어요. 동서는 하얀 봉투를 꺼내더니 시어머니에게 내밀더군요. 그냥 간다는 말에 굳어졌던 시어머니의 얼굴은 그 봉투를 보자마자 환하게 펴졌습니다. 아니 무슨 이런 걸 다 가져왔어. 정 힘들고 바쁘면 그냥 쉬지. 힘들게 오기까지 하고. 내가 고맙다. 케이크까지 사들고 마음 씀씀이가 어쩜 이렇게 예쁘니? 감동이다 얘. 아니에요. 일은 두 분이 다 하셨는데요. 제가 도와드리지 못해 죄송하죠. 가봐야 하면 얼른 가봐. 피곤한데 우리가 잡고 있었네. 큰애야 얼른 김치 좀 싸. 보쌈도 싸고. 준비는 다 됐지? 아, 네. 근데 동서 친정에서 김치 받아서 먹는다고. 그래서 김치 안 싸줄 거야? 우리 아들은 계속 내 김치만 먹었는데 무슨 말이야. 얼른 통 좀 가지고 와. 넉넉하게 싸줘야지. 감사해요. 안 그래도 올해는 저희 엄마가 허리가 안 좋으셔서 김치를 못 하시겠다고 하셔서요. 그리고 남편도 어머니 김치 너무 좋아하고 저도 전에 먹어보니 너무 맛있더라고요. 어머나 그랬니? 내가 기분이 좋네. 사부인 허리가 아프셔서 어째? 내가 사부인 것까지 다 싸줄 테니까 어머니도 가져다 드려. 그래도 김장철에는 김장김치가 있어야 기분이 나지. 가져다 먹고 모자라면 이야기해라. 내가 또 담가서 줄게. 시어머니는 봉투를 받고 기분이 좋았는지 제가 하루 종일 허리가 부러져라 담았던 김치를 반 넘게 퍼서 바리바리 싸주었습니다. 동서는 고맙다고 정말 죄송하다고는 했지만 주는 대로 전부 다 차에 야무지게 실어 떠나버렸습니다. 저는 맛도 못 본 김치가 절반 넘게 단번에 사라지는 걸 보니 어찌나 속이 쓰리던지요. 돈봉투 하나에 선물 하나에 의사 며느리라고 무조건 다 용납이 되고 이뻐하는 시어머니의 태도도 밉고 서러웠지만 얼굴만 내밀고는 인사치레 한 번에 할 일을 다 했다는 태도로 김치를 챙겨서 사라지는 동서도 얄미웠습니다. 이래저래 참으로 고달프고 서러운 날이었죠. 하지만 동서의 이런 태도는 단 한 번도 변하지 않더군요. 시댁 5년 전. 너는 설날이 내일인데 이제야 오면 어쩌니? 장 보고 오라고 했더니 아예 밭에 가서 파를 캐왔어? 아, 죄송해요. 마트에 사람이 워낙 많아서요. 이제 점심때니까 얼른 후딱하면 되죠. 저희 식구끼리만 지내면 되는데요, 뭘. 그래도 식구 늘어나서 첫 설인데 푸짐하게 해야지. 나도 어제 장 좀 봐놨으니 얼른 서두르자. 올해는 더 많이 할 거야. 네? 아니, 이 많은 걸 어떻게 어머니랑 저랑 둘이 다 해요. 저 아직 점심도 못 먹었는데.
그래서 내가 빨리 오라고 했잖아. 점심 먹을 시간 없으니까 음식하면서 대충 먹자. 지금 할 일도 많고 정신도 없는데 점심 차리고 할 시간 없어. 나도 점심 생각 없어서 안 먹었다. 얼른 손 씻고 빨리 파부터 다듬어. 정말 어마어마한 양의 재료가 부엌에 쌓여 있는 걸 보고 저는 기함을 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처음 결혼했을 때는 이러지 않더니 시어머니는 동서가 오는 명절이라고 얼마나 신경을 쓰는지 몰랐습니다. 저는 졸지에 동서를 위해 산더미 같은 음식을 해야만 했죠. 애들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하루 종일 음식만 하다 파김치가 되어 집으로 돌아가 쓰러지는데 그날은 정말 화가 많이 났습니다. 여보, 내일 아침에 시댁에서 언제 나올 거야? 왜? 보통 아침 먹고 좀 있다가 나왔잖아. 내일은 아침 먹자마자 바로 가자. 나 설거지 안 할 거야. 설거지 하고 나면 커피 타와라. 커피 마시고 나면 좀 쉬다가 가라. 그러다 점심 먹고 가라. 이러다 매번 저녁에나 나왔잖아. 나 내일은 진짜 점심 먹기 전에 갈 거야. 설거지 절대 안 해. 오늘 많이 힘들었어? 내가 웬만해서 이런 얘기 안 하려고 했는데 오늘 어머니가 평소 하던 음식량의 3배를 하셨어. 동선에 싸준다고. 나 오늘 종일 밥도 제대로 못 먹고 내내 서서 일만 했어. 진짜 힘들고 서러워. 일하는 사람은 난데 매번 동서, 우리 의사며느리. 저번에 김장 때도 와서 얼굴만 내밀고 김치를 반도 넘게 퍼가더니 이번에도 내일 얼굴만 내밀고 앉아있으면 나 동서가 미워질 것 같아. 내가 미안해. 이번에 고생 많은 거 알아. 어머니도 참 말이라도 좀 잘하시지. 당신이 착하니까 더 그러시는 것 같기도 하고 그래. 내일은 아침만 먹고 바로 장모님 댁으로 가자. 가서 푹 쉬어. 내가 이야기할게. 하지만 늘 제 생각대로 흘러가지 않는 것이 인생이라 했나요? 그날도 마찬가지였죠. 죄송해요. 새벽에 갑자기 호출이 와서 병원에 갔어요. 요즘 계속 당직하고 힘들어서 제가 그냥 퇴근하고 바로 친정으로 가라고 했어요. 정말 죄송해요. 바쁜 게 끝나면 저희가 따로 인사드리러 올게요. 뭐? 아니 명절인데 시댁에도 안 온다고 하는 거니? 그 병원에는 의사가 네 마누라 하나밖에 없다니? 그게 아니라 요즘 응급 환자도 많고 응급수술도 많아서요. 이 사람이 한창 일을 할 나이라 어쩔 수가 없어서 그래요. 병원 사정은 내가 잘 알잖아. 옆에서 보면 딱 할 정도예요. 좀만 시간이 지나면 괜찮아질 거예요. 그러니 이해해 주세요. 아이고 맨날 이해해달라고만 하고. 됐다. 너도 빨리 아침 먹고 가봐. 음식이나 그 높으신 며느리 친정에나 갖다 드려라. 너네 장모 허리 아파서 요새 움직이기도 힘들다며. 어디 명절 음식이라도 했겠니? 역시 우리 엄마. 정말 고마워요, 엄마. 안 그래도 장모님 허리 수술하시고 움직이시는 것도 힘들어 하시거든. 저번에 김장김치도 너무 감사하다고 얼마나 그러셨는지 몰라. 명절 음식도 정말 좋아하실 거야. 내가 그 집 의사 딸 뒀다고 너 반대했던 거 생각하면 아직도 성질이 나지만 이런 거라도 해서 이쁨 받으라고 싸주는 거야. 그러니 갖다 주고 높으신 의사 마누라 잘 떠받들며 살아. 아이고 못 살아. 내가 이 나이 먹도록 무슨 짓이냐. 그 높으신 분 명절에 얼굴 한 번을 못 보고. 말이지. 음식이나 해다 싸다 주는 신세가 됐네. 큰애야 뭐하니? 얼른 음식 싸줘. 얘도 카페. 오래 비우면 안 될 거 아니야. 네네, 얼른 싸드릴게요. 결국 바쁘다는 핑계로 코빼기도 비치지 않은 동서는 제가 종일 뼈 빠지게 만든 명절 음식만 잔뜩 챙기는 꼴이 되었습니다. 시동생은 말로만 미안하다고 하면서 음식은 사양하지 않고 박박 긁어 싸갔습니다. 그러고는 시어머니에게 봉투를 하나 들려주었죠. 그걸로 시어머니는 환하게 웃었고 그렇게 떠나간 뒷자리 정리를 하느라 저는 그해 명절에도 저녁 때가 다 되어서야 친정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일은 그해 추석에도 그해 김장에도 또 다음 해 설과 추석에도 별반 다르지 않았어요. 동서는 늘 바쁘고 바쁘다며 오지 않거나 오더라도 너무나 바쁜 자신이 겨우겨우 시간을 내어 들렀다는 티를 내면서 얼굴만 슬쩍 비추고 음식만 바리바리 챙겨 가버렸습니다. 어떨 때는 얄밉고 어떨 때는 화가 났지만 또 그렇다고 특별히 경우가 없거나 건방진 행동을 하는 것도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그러려니 하게 되더군요. 어쩌겠어요. 제가 동서 복이 없는 거죠. 하지만 시아버님 칠순이 다가와 칠순잔치를 준비하면서는 저도 슬슬 한계에 다다르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저 역시 개인적으로 큰 걱정이 있는데 거기에 시어머니의 성질을 혼자 감당하려다 보니 인내심이 바닥이 나버린 것입니다. 병원 6개월 전.
엄마, 이게 무슨 일이야? 갑자기 아버지가 왜 쓰러지셔? 왔니? 나도 모르겠다. 갑자기 회사에서 쓰러지셔서 지금 검사 결과 기다리고 있어. 아이고, 이게 대체 무슨 일이니? 아빠, 괜찮아요? 저 알아보시겠어요? 애들도 있는데 어떻게 왔어? 그냥 집에 있으라니까. 결과 나오면 연락하면 되지. 갑자기 아빠가 쓰러지셨는데 내가 어떻게 그냥 집에 있어. 평소에 누구보다 건강하셨던 분이. 이게 무슨 일이에요? 어느 날 갑자기 아버지가 쓰러지셨다는 연락을 받고 저는 부랴부랴 병원으로 달려갔죠. 평소 지병 하나도 없던 아버지의 소식에 저와 친정엄마는 몹시도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설마 큰 병이기야 하겠냐고 생각했는데 검사 결과를 들은 저희는 더욱 큰 충격에 휩싸이고 말았어요. 아버지의 병세는 보기보다 몹시 심각했던 것입니다. 대장암입니다. 상태가 그렇게 좋으신 편은 아니에요. 그동안 몸 상태가 안 좋으셨을 텐데 조금만 더 빨리 오셨으면 좋았을 텐데 일단 항암을 당장 시작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상태 봐서 수술을 하셔야 하는데 일단 수술 일정을 잡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빠르면 빠를수록 좋은데 지금 일정이 꽉 차 있어서. 그럼 항암하면서 수술 날짜만 기다리면 되나요? 그러면 저희 아버지 괜찮으신 거죠? 그러면 나으실 수 있으신 거죠? 지금 너무 퍼져서 항암이 문제가 아니라 얼른 수술을 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에요. 그런데 지금도 몇 개월씩 수술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죄송하지만 저희 병원보다 혹시 수술을 더 빨리 해주실 수 있는 의사가 있으신 병원이 있다면 옮기시는 것도 좋은 것 같아요. 아버님의 경우는 항암보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수술을 하시고 항암을 하시는 게 가장 좋아요. 다른 병원도 얼른 알아보세요. 정말 믿기지 않는 현실이었지만 저는 울고 있을 수만은 없었죠. 미친 사람처럼 이 병원, 저 병원 전화를 돌리고 찾아가 사정을 하기도 했습니다. 급한 상황이 되니 자동적으로 동서가 떠오르더군요. 그래서 염치불구하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통화, 6개월 전. 동서, 나야. 내가 진짜 미안한데 부탁할 일이 있어서 전화를 했어. 네? 부탁이요? 누구 주변에 아프신 분이 있으세요? 친정아버지가 암이셔. 수술을 빨리 해야 한다고 하는데 지금 입원한 병원은 수술 대기가 너무 많아서 한참을 기다려야 한다고 하네. 조금이라도 빨리 수술할 수 있는 병원 있으면 찾아보라고. 그래서 말인데 내가 염치불구하고 동서 병원에 부탁을 좀 해도 될까? 미안해, 동서. 아버지가 평소 건강하셨는데 어떻게 해야 할지 전혀 모르겠어. 무슨 암이라고 했나요? 사실 저희 병원도 환자가 늘 밀려 있어요. 그렇다고 제가 아는 사람이라고 중간에 밀어넣기도 힘들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 아시잖아요. 알지. 그럼 그래도 혹시나 해서 물어본 거야. 이런 말 꺼내서 미안해. 괜찮아요. 원래 아는 사람 중에 의사가 있으면 다 이런 부탁 한 번씩은 하거든요. 뭐 일단은 병원은 저희 병원으로 옮기세요. 항암을 하셔도 그래도 의사 지인이라고 하면 간호사들도 조금 더 신경 써주고 한다니까. 그래도 제가 거기서 더 해드릴 건 없을지도 몰라요. 그동안 수술 일정 잡아놓고 기다리기만 하신 환자분들도 워낙 많은데 그걸 아는 사람이라고 중간에 함부로 수술 날짜 바꿔달라고 제가 할 수는 없는 노릇이잖아요. 그래, 이해해. 그럼 내가 알아보고 다시 연락할게. 솔직히 말하자면 섭섭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습니다. 저는 지금 벼랑 끝에 서 있는 기분이었는데 동서의 목소리는 너무나 차분하고 이성적이었으니까요. 그렇다고 그걸 따지거나 화를 낼 입장도 아니었기 때문에 그냥 묻기로 했죠. 그때 시동생에게 전화가 오더군요. 형수님, 얼마나 놀라셨어요. 사돈 어르신 엄청 건강해 보이시던데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시래요. 네, 그러게 말이에요. 너무 갑작스러워서 제가 지금 경황이 없어요. 일단 형님이 회사에서 못 나오신다고 하니 제가 지금 가겠습니다. 병원부터 이쪽으로 옮기세요. 제가 알아보니 수술 일정은 그 병원이나 이 병원이나 큰 차이는 없더라고요. 그래도 이 병원이 더 크고 여기에 제가 카페도 하고 집사람도 의사니까 형수님이랑 사돈어른 입원 생활을 하시기 더 나으실 거예요. 제가 모시러 갈 테니 준비하고 계세요. 여기 진료는 집사람이 수속을 한다고 했어요. 네, 감사해요. 그렇게 저는 일단 병원을 동서가 의사로 있는 곳으로 옮기게 되었습니다. 싹싹한 시동생이 많이 도와주었죠. 입원한 뒤 동서가 한번 병실로 인사를 하러 오긴 했지만 그 이후로는 얼굴도 보이지 않았어요. 하긴 동서의 친정 부모님인데 자주 보러 오는 것도 무리이긴 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들더군요. 뭐 어쩌겠어요. 워낙 평소에도 바빠 얼굴도 몇 번 보지 못한 사이이니 그러려니 해야죠. 그렇게 저희는 지리한 항암에 들어갔습니다. 담당 의사는 항암보다 빨리 수술을 해야 상황이 많이 호전될 것이라 하긴 했지만 워낙 수술을 기다리는 환자들이 많아 언제까지 이 괴로운 항암을 해야만 할지 기약을 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 저는 시아버지 칠순잔치를 준비해야만 하는 힘들고 피곤한 상황을 겪어야만 했던 것입니다. 저는 점점 신경이 날카로워졌죠. 그러다 결국 시아버지 칠순잔치 날까지 나타나지 않는 동서 때문에 시어머니에게 혼이 나자 그동안의 스트레스와 서름이 터져 눈물이 나버렸던 것입니다. 저는 남편에게 신경질을 내고는 나와서 오늘은 동서에게 전화를 해 쓴소리를 한번 해야겠다고 결심을 했습니다. 저 역시 더 이상은 시어머니 구박을 참을 수 없다고 생각했으니까요. 어찌어찌 행사가 끝나고 저는 집으로 돌아와 전화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정신이 없어 핸드폰을 들여다볼 정신도 없었던 것이죠. 핸드폰에는 친정엄마의 부재 중 전화가 2통 와 있었지만 제가 다시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으시더군요. 저는 전화를 잡은 김에 큰맘을 먹고 동서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또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다시는 이야기를 꺼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이죠. 통화, 현재. 동서, 나야. 오늘도 여전히 바빠? 잠깐 나랑 이야기 좀 할 수 있지? 형님, 안 그래도 제가 연락드리려고 했어요. 형님, 수술 방금 끝났습니다. 아버님 뵈러 오세요. 뭐? 지금 그게 무슨 소리야? 수술이라니. 우리 아버지? 내 친정아버지 말하는 거야? 네, 자세한 이야기는 병원 오시면 해드릴게요. 이제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직 경과를 더 지켜봐야 하겠지만 일단 수술은 정말 잘 끝났고 수술 예후도 나쁘지 않아요. 일단 빨리 오세요. 이게 무슨... 그래, 알았어. 내가 최대한 빨리 갈게. 저는 남편을 재촉해 급히 병원으로 차를 몰아 달렸습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친정엄마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듣게 되었죠. 엄마, 이게 무슨 이야기예요? 아빠 수술하셨어? 언제 일정 잡힐지 모른다고 했잖아. 나에게 미리 연락이라도 하지. 안 그래도 전화를 했는데 네가 안 받았잖니. 너 오늘 너네 시아버지 칠순이라 정신없을 것 같아서 그냥 기다렸다. 사돈 의사 선생님께서 얼마나 잘해주셨는지 몰라. 알고 보니 수술 일정 빈 시간이 날까봐 이제껏 병원에서 계속 당직하시고 모든 의사 선생님들께 다 부탁해놓고 계속 대기를 하고 계셨대. 그래서 오늘 새벽에 수술 예정 환자가 감기 때문에 수술이 어렵게 되어서 갑자기 자리 하나가 비어서 아버지가 급하게 수술을 하실 수 있게 된 거야. 그것도 너희 동서가 이미 수술 준비에 모든 계획까지 다 끝내놓은 상황이라 바로 가능했던 거라고. 의사 선생님들이 그러시더라. 운도 좋았지만 너네 동서가 정말 고생 많이 했다고. 내가 얼마나 감사한지 이 은혜를 정말 어떻게 갚아야 할지 모르겠어. 저는 진실을 듣고 차 안에서 펑펑 울었습니다. 어찌 보면 냉정하고 차가워 보이기만 했던 동서의 태도는 사실 모든 상황을 파악하고 얼른 해결하기 위한 것이었던 것입니다. 저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동서의 손을 잡고 오열했습니다. 병원, 현재. 너무 고마워, 동서. 정말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할지 정말 고마워. 아니에요. 의사라면 당연히 해야 할 일인데요, 뭘. 그래도 더 상황이 나빠지기 전에 수술을 할 수 있어서 너무 다행이에요. 아버님이 운이 좋으셨던 거지. 제가 뭐 한 게 있다고. 그러세요. 그런 소리 마. 나 다 들었어. 그동안 혹시라도 수술 취소되는 환자 나오면 바로 수술할 수 있도록 계속 준비해놓고 당직하고 대기하고 있었다면서. 그래서 오늘도 새벽같이 집에서 나가서 바로 병원에서 있었던 거잖아. 고마워. 나는 이런 것도 모르고 내가 미안해. 마음 알아주셔서 감사해요. 형수님, 이 사람이 표현을 잘 못해서 그렇지 형수님 생각 많이 했어요. 그리고 그동안 당직 서고 집에서도 핸드폰 끼고 늘 대기 상태로 있었고요. 그래도 이렇게 수술 잘 되어서 정말 다행이에요. 도련님도 미리 아침에 귀띔이라도 해주시지 그러셨어요. 저는 그것도 모르고 화만 냈는데. 정말 고마워, 동서. 이 사람 병원 들어가면 저랑도 연락 잘 안 해요. 워낙 일만 하고 환자만 생각하는 사람이라. 오늘 아침에도 급히 나가면서 제대로 이야기를 안 해줘서 저도 뭐라 이야기를 드리기가 애매해서 그랬죠. 지금이라도 이해해 주시니 감사해요. 이렇게 열심히 일하고 환자만 생각하는 훌륭한 의사 선생님인 줄도 모르고 내가 이제 겪어보니
알겠어. 동서가 다른 환자들을 위해 얼마나 헌신해서 일을 하고 진심을 다하는지. 고마워. 동서 같은 의사가 있어서 우리 아버지가 살 수 있었어. 너무 고마워. 형님, 너무 이러지 마세요. 저는 제가 할 수 있는, 그리고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인걸요. 형님이야말로 그 힘든 일을 다 하시고 제 역할까지 다 떠맡고도 불평 한마디, 저에게 싫은 티 한 번 내신 적도 없으시잖아요. 그 모습을 보고 제가 얼마나 존경하는 마음이 들었는데요. 그간 제가 하지 못한 며느리 역할까지 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죠. 제가 며느리가 아니라 의사로만 사느라 형님이 힘드셨던 거 죄송했어요. 지금 이렇게라도 그간의 은혜 조금이라도 갚을 수 있었다면 다행이에요. 이제 곧 아버님 깨어나실 테니까 가서 보시고 어머님 잘 챙겨주세요. 수술하시는 동안 밖에서 꿋꿋하게 잘 버티고 계셨어요. 그럴게. 고마워. 정말 고마워. 저는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리고 어머니와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죠. 아버지는 무사히 잘 깨어나 빠르게 회복을 하셔서 2달도 채 되지 않아 퇴원을 하실 수 있었습니다. 당분간은 약한 항암을 받으셔야 하고 추적 관찰도 해야 하지만 너무나 건강하신 상태입니다. 알고 보니 동서는 정말 환자를 위해 거의 모든 시간을 병원에서 살다시피 하는 의사였더군요. 그 누구보다 진심을 다해 일을 하는 의사로 많은 환자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귀한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이후로 저는 시어머니에게 동서에게 절대 집안일을 강요하지 마시라 선언을 했어요. 뭐? 아니 네가 뭔데 나보고 둘째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라 마라 간섭이야. 내 며느리에게 내가 그런 말도 못하니? 어머니가 저보고 손 윗사람으로 집안 기강을 잡으라고 하셨잖아요. 제가 보니까 동서는 이런 집안일에 신경 쓸 틈이 없어요. 그럴 시간에 집에서 조금이라도 쉬는 게 나아요. 그러니 앞으로 집에 오라가라 하지 마세요. 참, 그리고 저에게도 이래라 저래라 화 좀 그만 내세요. 저도 집에서 노는 거 아니에요. 애들 키우고 살림하고 남편 뒷바라지하느라 하루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겠다고요. 거기에 당분간은 친정아버지 병간호도 해야 해서 너무 바빠요. 뭐? 지금 이거 뭐 하자는 거냐? 아예 당분간 안 오겠다 이거야? 네가 지금 동서 때문에 네 아버지 수술했다고 나까지 보이는 게 없니? 왜 이렇게 말을 건방지게 해? 어머니도 그러시는 거 아니에요. 저 아버지가 죽을 뻔한 고비를 겨우 넘겼는데 어떻게 그러세요? 만약 아버님이 이런 일을 겪으셨어도 이렇게 나오실 수 있으세요? 아니잖아요. 어머님도 아버님도 아프실 수 있고 언제 어떻게 병원 신세를 져야 할지 모르니 저희가 이렇게라도 도와야죠. 그러니 어머니도 이해하고 보듬어 주세요. 아셨죠? 너 말 다 했어? 아버님이 이런 일이라니? 너 시아버지가 아프라고 고사라도 지내는 거냐? 어디서 그런 막말을 해?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어머니 자꾸 이러시면 저도 못 와요. 그러니 손주들 얼굴 보고 싶으시면 어머니도 너무 저에게만 성질내지 마시고 저희들 입장도 생각해 주세요. 저희 결혼해서 독립한 자식들이고 저희도 저희 생활이 있어요. 제가 그렇다고 할 도리를 전부 내팽개친다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러니 조금만 이해해 주시면 저도 최선을 다할게요. 아셨죠? 그럼 당분간은 이해해 주세요. 저는 어이가 없어 말을 못하시는 시어머니를 뒤로하고 시댁을 나왔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시어머니의 말에 휘둘리면서 스트레스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야 서로 더 이상 화내지 않고 미워하지 않을 거니까요. 언젠가는 어머니도 이런 제 마음을 이해해 주실 것이라 생각합니다. 아버지는 많이 건강해지셨어요. 이제는 조금씩 예전에 하시던 일도 조금씩 하시고 천천히 일상을 회복해가는 중입니다. 저희 집안은 동서에게 큰 은혜를 입었다 여기고 늘 고마운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서는 언제나 같은 태도로 자신이 할 일을 했을 뿐이라며 담담하기만 합니다. 시동생도 마찬가지죠. 담담하게 자신의 자리에서 자기가 할 일을 할 뿐이죠. 저보다 어리지만 둘이 얼마나 어른스럽고 대단해 보이는지 저 역시 이번 일로 많이 배웠습니다. 남편 역시 저의 결정을 지지해주고 동생 부부에게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큰일을 겪으면서 저는 많은 걸 느끼고 많은 걸 배웠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행복하고 열심히 살 생각입니다. 무엇보다 제 옆에 있는 가족의 소중함을 깨달았으니 서로 아끼고 더 많은 시간을 보내려고 하는 중이고요. 이건 물론 시부모님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지만 저희의 상황과 사정이 맞았을 대로 한정하고 있어요. 누군가가 불편하고 힘들 때 무리를 해가며
맞추는 것이 서로에게 행복한 일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여러분 역시 소중한 이 시간을 소중한 가족을 위해 또 내가 좋아하고 나를 위해 보내시길 바랄게요. 그것이 서로에게 더 행복한 길이 되니까요. 오늘도 더욱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